오늘 집어 보시면 상변에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시원찮게 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공격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도 공격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점 정석에서요 걸치면 응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붙이는 수도 있어요. 붙이는 수는 이제 중앙을 두텁게 하고 이쪽도 모양을 넓히자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두면 이제 이렇게 지키게 되죠. 이쪽 지키는 수나 이쪽 지키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넓게 지켜도 됩니다. 이 끊는 수만 막으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둬도 돼요.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벌리는 게요. 이 수도 여기 둘 수도 있고 더 멀리 둘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둘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두면 자연히 여기 뛰어 들어와서 파괴하는 맛이 생기게 되죠. 요 나와 끊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지키는 게 이제 가장 보통입니다. 이쪽은요. 높이 지키는 것도 있는데요. 높이 지키면 여기 다가왔을 때 이렇게 달리는 맛이 있어서요. 또 받아야 돼요. 아래에 있으면 다가와도 응수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높이 두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는 게 더 힘이 강합니다. 변적으로는요. 이쪽 응수는요. 이렇게 두는 게 가장 견실한데 이 모양은 협공을 당하면 물론 흙도 아직 약하지만 백이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신경을 좀 쓰게 되죠. 이렇게 두는 것은 다가와도 그래도 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중앙 쪽에 힘이 못해요. 요거보다. 이 수는 여기 이제 백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모양이 있어서 이 모양을 키울 때는 이렇게 달리는 수가 참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이거 찔러서 이거 단점이 있어가지고요. 찔러서 한 예로 이렇게 끊는 단점이 있어서요. 이으면 빠지면 두 점이 잡혀요. 이 단점이 있어서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는 수가 조금 호구보다는 뒷맛이 나쁘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도요. 이렇게 나가서 끊으면 이으면은 이제 죽어서 아주 망하는 거니까요. 돌려쳐서 사실 별건 없습니다. 한 점 죽여서 별게 없어요. 이거는요. 이 한 점을 편하게 죽일 수 있으면 상당히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단수까지 들어서 한 점 먹었지만 포도송이가 돼서요. 이쪽 더 두터워졌죠. 그래서 직접 나와 끊는 맛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게 통렬한 수는 못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를 건너붙여 끊었을 때요. 반발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이 두 점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게 되면 빠져서 이 두 점이 잡히죠. 빠져가지고요. 이건 막아봐야 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건너붙여 끊으면 이제는 두 점을 버릴 수 없으니까 여기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수를 당하죠. 그러니까 요런 뒷맛이 이제 날일자 경우는 이제 남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모양을 키워갈 때는 호구가 좋은데 호구 치는 수는 역시 다가왔을 때 조금 근거가 날일자보다는 훨씬 못한 거죠. 날일자가 중앙 진출하는 힘은 약하지만 더 안정적입니다. 세 칸 벌리는 수도 있는데요. 세 칸 벌리면은 여기 이제 끊는 맛이 있어요. 끊었을 때 이렇게 단수 치면 잡는 건데요.
이것은 간단히 사석으로 이용당해서요.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선수가 되죠. 여기도 선수가 되고 이렇게 선수가 알뜰이 돼요.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벌린 수가 한 이쯤 있어야 돼요. 너무 좁게 있죠? 중복입니다. 중복. 그러니까 이 넓게 벌리는 수가 집 모양이 커 보여도 끊는 수를 두면은 잡으면 중복이 되거든요. 이 수가요. 그래서 고수들은 잡을 수 있는데 안 잡고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둬요. 한 점을 잡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넓게 벌린 경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는데요. 다가오면은 이 침입수가 굉장히 통렬해요. 손 빼면은 이 침입수가 굉장히 통렬합니다. 가령 침입을 했을 때 이으면 이렇게 치받고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뛰는 수가 돼서요. 백이 아주 곤란합니다. 일로 뚫으면 쌍립을 서서 양곤마가 되고요. 나와 끊을 수 있으면 좋은데 나와 끊는 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끊으면 여기를 치고 이렇게 잡아버려요. 축으로 잡혀서 아주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가서면 백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요 침입하는 수가 굉장히 통렬한 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점은 이런데 이제 지켜져 있으면 이제 침입하는 수는 없는데 요 모양을 적절히 모양을 삭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깨 짚고요. 이렇게 두는 수가 좋아요. 침입수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두면 이거 뚫릴 수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꽉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화점 정석에서 지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삼형제가 전부 좀 장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구는 중앙에 진출은 좋은데 공격했을 때 좀 근거가 약하고요. 이수는 중앙 진출이 좀 호구보다 약하고요. 집은 이게 가장 많이 차지한 것 같은데 이수는 여기 다가왔을 때 침입수가 있고요. 침입수가 없을 때는 이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선수하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걸쳐서 되는 이 기본형 세 가지 변화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바빠가지고요. 손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딴 데 좋은 데가 있다. 손을 빼면 이 돌은 공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보통 책에는 이 자리를 많이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좀 보신 분은 이 정도 급선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는 사실 그렇게 통렬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의 뜻은 중앙으로 나가면 두 점머리를 두들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빈 삼각을 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빈 삼각 안 두고 젖히면 끊어서요. 이 싸움은 백이 아주 곤란해요. 여기 두면 꽉 막아버리거든요. 잘 살 수 있는지 살아도 완전히 쌈짓 뜨고 살아서 굉장히 불리하게 되죠. 젖히면 끊어서 괴로우니까 요거는 모양이 너무 나쁘고요. 붙여서 혹시 받아주면 호구 치면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줘요. 끊어버립니다. 끊으면 일로 쳐야 되는데요. 이 돌을 단수 쳐서 잡으면 좋겠지만 쭉 내려가면 이 단점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겨야 되는데요. 이 선을 계속 기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상당히 많이 겨야 돼요.
중앙 흑세가 엄청 두텁죠. 막히면 또 괴로운데 여기서 한번 수읽기 좀 한번 해볼까요? 보통 자꾸 뒤따라 나가는 건 너무 안 좋고요. 이렇게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가야 되는데 있어도 될까요? 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한번 변화 보시겠어요? 이렇게 끊어요. 이것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단수 치고 뛴 수가 죽어버리죠. 일로 둬야 되는데 이쪽에 수가 없으면 다행인데 이쪽에 수가 있어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길 끊었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잡아야죠. 밀고 들어가면 수부족이 돼요. 여길 둬도 이렇게 둬서요. 젖히면 단수가 들어서요. 꼼짝 못하고 전부 잡혀서 망하는 겁니다. 한 수 부족이 되죠. 사실 그 아주 많이 나오는 수상전인데 중급 이하 되시는 분은 혹시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이 좀 있어요. 이 수가 뭐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 두면은 단수 아니에요? 여기는 못 두죠? 여기 두면 요게 죽으니까요. 여기 못 들어가서 이렇게 두면 이제 한 수 빨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수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급서만 알면 이 수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바닥이 지금 여기 한 2, 3단 되시는 분은 급서를 다 아시죠. 그렇지만 이 급서도 만만한 수는 아니에요. 이 수로 안 되는 겁니다. 젖히면 촉척수로 잡히죠. 이으면 단수돼서요. 그냥 들 수는 없죠. 이제는 일로 단수 쳐버리니까요. 굉장히 좋은 맥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쉬운 건데 높아심에서 얘기를 해봅니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단점이 노출된 상황에서는 이제 끊으면 이쪽이 다 죽으니까요. 끊어서요.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뛰지도 못하는데 너무 두텁죠. 그래서 여기 붙였을 때 끊기면 이 형태거든요. 여기 붙였을 때 끊기면 역시 굉장히 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젖혀도 끊기면 쌈짓 뜨고 살아야 돼요. 붙이면 끊겨서 아주 두터운 세력을 허락하니까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빈 삼각으로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소를 공격을 해서 이렇게 두게 만들면 흙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를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자체로 두 집 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공격당합니다. 이제 지금 고수들은 뭐 이렇게 멋을 부리는데 이렇게 둬도 그냥 이어두면은 좋은 공격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수가 책에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좋은 공격이 되는데요. 제가 왜 이 수보다는 다른 이런 수가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도망가는 수가 있어요. 나가봐야 빈삼각되고 곰마되고 그렇거든요. 이 한 점은 가져가라. 내가 손 뺐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너한테 쓴다. 내가 한 장 쓴다 하고서 이렇게 버려버리면 물론 두텁기는 해도요. 네, 공격하는 힘은 이제 사라졌죠.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밑으로 비겁하게 살자는 수가 싫어서 저는 이 아래로 공격하는 수를 권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타협을 할 수 없이 바로 곰마가 됩니다.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뭐 멋있게 뛰면 끊겨요.
끊깁니다. 여기 맞복이죠. 이렇게 뛸 수가 없어요. 끊는 수는 이 수가 훨씬 세련된 수입니다.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조이면 결국 이 자리를 뒀는데 여기 이으면 빵 따내면 하죠.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망했어요. 젖혀야 되는데 2점 때리고 너무 두터워지죠. 2점 때리니까 이돌도 이제 폐석이 되고 이렇게 두면 계속 켜서 살아야 되거든요. 아주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공격했을 때 백의 행마를 백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밀고 나가야 되는데 뛰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보통 뛰는 거죠. 붙이고 나가야 돼요. 붙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선수가 돼서요. 요거 이쪽 공간만 갖고 못 사니까 곤마가 되는 겁니다. 한예로 이렇게 공격하면요. 앞으로 참 고달프게 몰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런 식으로 지켜서요. 흑은 살았고 백은 곤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가는 수를 미는 건 엄청 악수입니다. 흑을 굳혀줘서 엄청 악수인데 그래도 중앙 이런 뛰는 행마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둘러야 될지도 모르죠. 어쨌든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손 뺐을 때는 공격 방법이 2가지인데요. 위로 두는 수가 오래전부터 많이 이제 책 같은데 등장한 수인데 위로 두는 수는 이제 요 공격을 보는 겁니다. 요렇게 선수나 이렇게 선수요. 흑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협하자고 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아래로 공격하는 수가 통렬하다. 그 얘기입니다. 공격 방법이 2가지 있는데 2가지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손을 빼면 어쨌든 곤마가 돼서 아주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둑에서도 이 형태가 등장을 하는데요. 기본 한번 보시죠. 이렇게 두고 중국식으로 뒀는데요. 걸쳐서 백도 모양을 만들었어요. 다음에 걸쳤는데요. 받으면 이 자리를 둬서 모양이 양날개가 돼서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제 파괴하러 가야 되는데 흑이 뭐 포석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백이 이것을 교환을 안 하고 먼저 갖다 붙였어요. 이 붙이는 수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바둑이 나온 이후로 이 수가 많이 쓰여져요. 이전에는 걸쳐서 뒀어요. 걸치면 공격합니다. 공격을 해서 여기도 집 만들고 여기도 좋게 만드는 게 이제 보통이었는데요. 그게 중국식의 장점인데 알파가 딱 붙였어요. 붙이는 건 빨리 살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붙이면 젖혀라. 이쪽으로 젖히면 일로 젖히는 수가 돼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끊으면 늘어서요. 다음에 흑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여기 이으면 잡혀버리죠. 끊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두면 이런 데 두면 여기를 둬서 이쪽이 축으로 잡혀요. 이쪽이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젖혀라 해서 젖혔는데요. 여기를 젖혔는데 귀를 젖히면 이제 끊으면 어느 한쪽이 잡혀버리니까요. 끊으면 늘어서 끊은 얘가 잡히든지 이쪽이 잡히든지 맞복입니다.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대로 이제 단수 치고 못 끊으니까 이으면
물론 이제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 수도 있는데 이쪽을 키워서 또 다른 한 판이 되기는 돼도 이 백을 공격하는 데는 실패한 거죠. 백이 귀를 차지하고 살았으니까요. 부친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부친수의 뜻은 일루 젖히면 같이 젖혀서 귀를 차지하고 살게 돼요. 그게 싫으면 일루 젖혀야 됩니다. 일루 젖혀야죠. 귀를 차지하려면. 역시 같이 젖혀요. 같이 젖히면 단수 치고 똑같습니다. 이쪽을 어떻게 잡고 싶은데 여길 끊으면 이 둘이 잡혀요. 그렇다고 해서 여길 지키면 이젠 똑같이 축으로 이쪽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젖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요. 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 AI 바둑에서 붙이는 수를 애용한 것은 이런 기본적인 수읽기를 하고 붙이는 겁니다. 붙이면 젖혀라 해서 젖히지만 그렇게 뭐 좋은 결과가 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붙이면요. 바둑 결과는 붙이면 젖혀야 되는데 젖히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느는 수를 많이 둡니다. 이 바둑에서도 이제 늘어서 뒀어요. 젖히면 같이 젖히니까요. 젖히면 이렇게 귀를 젖혀서 귀에서 살고 일루 젖히면 일루 젖혀서 이쪽에서 벌려서 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이제 이렇게 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막아야 되고요. 일단 두 칸을 벌려서 이제 안정된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두 칸 벌리는 수는 가장 보통입니다. 보통인데 사실은 이 수는 어떻게 둬야 되냐면 이렇게 젖혀서 호구 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식 포석에서 이돌이 공격을 당해서 백이 상당히 고전이 되는데요. 이돌이 빨리 수습하는 방법은 물론 두 칸 벌려도 좋지만 이렇게 두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것은요. 다음에 젖히는 순간에 오히려 흙이 곤란해요. 공격당하면 곤마가 됩니다. 단수를 꼭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벌려두면 아까 형태보다 훨씬 좋고요.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요. 큰 데가 많죠? 이런 데 큰 데 둘 수 있어요. 탄력이 있어서 공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칸 벌린 수보다 이 수가 왜 좋으냐? 두 칸 벌리면 치중수가 있어요. 여길 치중해서 끊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곤마가 됩니다. 두 칸을 벌렸는데도 곤마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칸 벌린 수는 그렇게 좋은 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이지만 여기까지 젖혀서 호구를 치시면 이렇게요. 중국식 포석에서 최첨단의 변화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최신 변화입니다. 이렇게 두라는 거죠. 이 바닥에서는 여기까지 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되고 손을 뺐으니까 이제 양격공 했습니다. 양격공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붙여서 여기 붙여서요. 요즘 많이 쓰는 수죠. 이렇게 뒀는데 원래 손을 빼서 양역공을 했으니까 흙이 백을 좀 공격해서 재미를 봐야 됩니다. 대가를 좀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벌려두면 보통이에요. 근데 벌려두는 수는 여기 붙이면 이제 하나 받아야 되고요.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공격이나 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양역공 두 번, 먼저 한 번 둬서 두 번 뒀잖아요. 그런데도 갑자기 곤마가 돼버려요.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
공격이 싫어서 지키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두고 이렇게도 두고 이렇게도 두고요. 지금은 이쪽이 약하고 여기 붙어서 호구 쳐서 이렇게 띄어서 여기를 키우는 수를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이쪽이 공격을 당해요. 여기요. 이쪽이 이제 뭐 나와 끊는 수 이런 건 있지만 좀 외로워 보이죠? 그래서 이제 흙은 보통 이 수를 많이 둡니다. 이 수를 많이 두는데요. 여기서 다음 백의 한 수가요. 이렇게 띄는 수가 좋은 겁니다. 협공을 하는 것도 좋은 자리죠. 여기서 보면 양날개도 되고 아주 좋은데 여기를 띄면 봉쇄당할 수 없으니까 나가야 되는데요. 이쪽 약점이 다 없어져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집이 알뜰하게 굳어지고요. 물론 이 자리를 둬서 흙을 좀 괴롭힐 수 있지만 지금 이 과정에서 나와 끊는 수가 이제 생겼어요. 이제 나와 끊는 수 자체는 비는 이렇게 두면 이제 안전하게 살게 되는데 나와 끊는 수가 있다면 이쪽 전투를 할 때 이 돌도 곤마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와 끊는 수는 백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흙의 입장에서는요. 또 나와 끊어서 별 볼 일 없어요. 귀가 살면. 그럼 이렇게 두는 수가 통렬해요. 이렇게 두면은 더 이상 여기를 못 받고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자세가 별로 좋지 않아요. 흙은 금방 살아버리죠. 그래서 흙이 입구자를 두면은 백도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 협공은 띄는 수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 경우에 여기를 두고요. 이 자리가 급소해요. 이 자리를 두고 양쪽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쪽이나 이쪽 이런 데를 두면 이 두 점이 곤마가 되겠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쪽을 지키면 공격수가요.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위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아래쪽이 좋은 겁니다. 여기서 위로 두면 정말 이렇게 얍삭하게 중앙은 가져가라고 수습해버려요. 좋은 자리를 뒀기 때문에 공격의 힘이 약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강력합니다. 다음 진행은 이 수는 여기 끊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끊기면 단수 치면 내려가서 흙이 망합니다. 끊는 수를 보강해야 돼요. 밀고 내려가도 안 되죠? 끊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가서는 수는 자체로 끊는 수를 노리니까 흙은 끊는 수를 지켜야 되는데 뭐 가장 간단히 지키려면 이렇게 두는데 올라서서요. 다음에 핵마가 없어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는데 빈삼각 둬야 됩니다. 빈삼각은 너무 아프고요. 또 날일자 씌우면 역시 달아나지도 못합니다. 열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열로 두면 바로 씌우는 수는 없는데 이 젖힐 때 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젖히는 수가 왜 아프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면 단수가 돼서요. 끊기는 수가 생기죠. 못 막으면 이렇게 후퇴한다? 집 모양이 다 없어졌어요. 살지 못 살지 모르겠지만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공격했을 때 호흡으로 지키는 수는 좋지가 않은 수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수를 써야 됩니다. 이 수요. 안 됩니다. 이 수. 이렇게도 끊기고요. 이렇게 끊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안 돼요. 망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선수를 해서 공격을 하면 이 흑이 아직 여기서는 두 집을 못 내죠. 아주 좋은 공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입구자 했을 때는 이 한 칸 띈 수가 아주 침착하고 좋은 수입니다. 이쪽도 쳐다보고 이쪽도 쳐다보고요. 딱 띄워놓고 여기도 한번 보고 여기도 한번 보고 흙이 답답합니다. 요거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 공격당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뭐 살기는 살아도 이것은 그야말로 생불여사라는 말이 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살긴 살아도 너무 좋아지죠. 이렇게 살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전 보면은 첩의 자식이라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고 부친을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쪽 공격당해서 이렇게 살면 그랑 똑같은 겁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쪽은 꼭 둬야 될 것 같아요. 이 바둑에서도 여기를 뒀습니다. 이쪽 세를 견제하고 안정하는 좋은 자리죠. 이 판단은 잘했어요. 그 다음에 백이 너무 신바람을 냈어요. 여기 아래로 둬야 됩니다. 아래로. 네? 위로 뒀는데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이제 타협이 되는 거죠. 중앙 한 점 가져가라.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백이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중앙이 두터워서요. 여기를 이 한 점을 선수로 잡기 때문에 중앙이 상당히 두터워지죠. 그렇지만 아래로 둔 것만 못하고요. 이 바둑에서 보시면 여기서 오히려 백이 망해버리는데요. 붙였어요. 붙이는 수는 젖히면 이렇게 빨리 살려는 뜻인가? 네, 사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게 아닙니다. 끊기까지 했어요. 끊으니까 백이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죠. 한수 치고 여기를 뚫고 내려가려니까 끊겨서 안 됩니다. 끊기면 올라서야 되는데 이렇게 쳤어요. 이거 잡혀버렸어요. 여기 못 끊죠.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실전에 2였는데요. 넘어가니까요. 오히려 이 한 점이 끊겨서 곤란하게 됐습니다. 실전에는 이렇게 해서 버려버렸는데요. 괜히 공격했다가 실리만 잔뜩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둔 데는 여기 이제 백도 좀 잘못 둔 부분이 있는데 끊으면은 바둑 그 격언에 끊으면 한쪽을 뻗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뻗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쳐서요. 이게 축은 안 되지만 회돌이를 당해요. 이렇게 회돌이를 쳐서 상대편이 이렇게 똘똘 뭉칠 때 이때 즐거움을 느끼시면 고수가 되는 겁니다. 상대편이 이렇게 포도송이가 되잖아요. 네, 좋습니다. 여름 다가왔을 때 포도송이 하나 이렇게 아주 뭐 맛있습니다. 이 포도송이를 만들고 이렇게 두텁게 수습이 되는 거죠. 오히려 백이 곤란해요. 그러니까 끊으면 뻗어라 하는 게 바둑 격언인데 일로 뻗는 것은 축은 안 돼도 회돌이 당해서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돌이 당하는 게 싫어서 고수들은 나가지도 않습니다. 고수들은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너는 이미 이렇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단수를 하나 쳐놓고요. 실전에 2였는데 이 수가 무거운 수예요. 이렇게 늘어요. 이쪽. 이 수 의미가 어떨까요? 여기요. 끊으면 이쪽을 잡아먹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축이 되나요?
축을 보는 방법은 나갔을 때 교대로 치는데 이 선을 그어봐야죠. 여기 부딪히면 안 됩니다. 손을 딱 부딪혀서 축이 안 되죠. 네? 이쪽도 봐야 됩니다. 이쪽도 봐야 되는데 이쪽도 부딪히고요. 축은 안 돼요. 축을 보는 기본이 그거죠. 몰았을 때 이쪽하고 이쪽 선을 그어보는 거죠. 눈으로 봐야 됩니다. 손으로 그어보면 안 됩니다. 손으로 그어보시면은 유창익 도장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친구끼리 그렇게 한다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축이 안 돼도 이렇게 빠지면 잡을 수 있어요. 빠지면 여기 둬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잡으면 아주 두텁습니다. 중앙 나오지도 못하고. 흑도 빨리 사는 데는 성공했죠. 사실 붙이고 끊는 수는 그렇게 만만한 수는 아니에요. 좋은 수를 뒀어요. 위로 공격했을 때 붙이고 끊어서 수습한 거는 상당한 수였습니다. 다만 백예웅수가 이렇게 둬서 처리를 하면 요도를 잡을 수 있었죠. 이은계 대학수입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늘어도요. 이쪽을 하나 둬야 되는데 씌우기만 해도 싸움이 안 됩니다. 이쪽 둬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버렸는데요. 이 돈을 버리니까 실리가 너무 커서요. 이것은 공격하다가 집만 잔뜩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아주 바닥이 불리하게 됐어요. 공격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아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기보 보기 전에 아래로 공격하는 수를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백이 선수를 잡아서 여기를 큰 자리입니다. 백이 귀를 차지하니까 흑도 귀를 차지했어요. 큰 자리도 역시 이렇게 해서 젖혔는데 이제 늘어두면 보통이죠. 늘어두면 이렇게 되는데 젖혀 있고요. 흑이 선수로 살게 되죠. 선수로 살아서 이쪽을 뭐 이런 데를 둔다든지 전에 뭐 이런 수도 얘기를 했고요. 아니면 이쪽을 좀 공격해도 좋습니다. 그게 싫어서 귀에서 선수를 하는 게 싫어서 백이 2단 젖힘을 했습니다. 2단 젖힘하는 수는 귀에서 편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수죠. 귀에서 이렇게 늘면은 편하게 사니까 좀 찌그러져서 살라 이거예요. 이으면 이렇게 둬서 젖혀서 사는데 아까보다 훨씬 못하죠. 그래서 흑도 반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2단 젖히는 수는 요거는 흑한테 먹어가라고 하고 나는 요 귀에 2점을 맛있게 먹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요. 늘어서 선수로 흑이 귀에서 사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흑집이 큰 거죠. 아니 백집이요. 네, 백집. 실리로는 이게 아주 짭짤한 수예요. 근데 다만 이렇게 빵따냄에서 이제 이 모양은 그런데 이렇게 밀어서요. 여기가 아주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흑도 들 수 있는 겁니다. 정석처럼 두어지는 거죠. 이 바둑에서도 이걸 이제 밀었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백집이 상당히 짭짤해 보여요. 흑도 집이 커졌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커 보이죠. 이제 들어가서 이 모양을 삭감해야 됩니다.
뭐 이 점잖게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습니다. 너무 크게 굳어져요. 대충 봐도 이 집을 당할 집이 별로 없죠. 그건 이미 여기서 상당히 재미를 봤지만 너무 큰 게 나타났어요. 구축하면 여기는 한국만쯤 되죠.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에서는 이 침입수에 대한 변화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전에 많이 들어오는 수죠. 이쪽을 지키면 실전도 여기를 지켰지만 이 집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 30집 이상 아주 크게 굳어졌어요. 그리고 실전에 이렇게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탈출하는 게 싫으면 이제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는 수가 좋은데요. 이 수는 공격이 잘 안 됩니다. 이 수는 붙여서요. 이렇게 2단 저침을 하면 공격이 잘 안 돼요. 끊어서 두는 것은요. 이 한 점은 잡지만 요거는 미끼를 물은 겁니다. 이 한 점 먹다가 이쪽이 다치게 돼요. 나갈 수가 없어요. 축이나 장문이 안 돼도 나가면 뚫고 나가서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뒀을 때 여기를 맞으면 별로 먹은 게 없어요. 여기는 어쨌든 늘어야 되는데 이쪽을 이으면 이쪽 백이 아주 괴롭죠. 그러니까 2단 저침했을 때 이 한 점을 잡으면 이렇게 단수 쳤을 때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좋은 공격이 안 되는 거죠. 수습할 때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이걸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쳐서 이걸로 이으면요. 이제는 여기를 단수 치고요. 이거 잡아도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살게 되니까 이어야 되는데요. 기는 이 빠지는 수 다음에 여기가 선수예요. 여기요. 넘어가면 다 잡혀버리죠. 네, 여기 선수를 하고 이렇게 쏙 넘어가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2단 저침을 했을 때는 끊어서 이쪽 잡아도 안 되고 일로 치고 공격해도 안 되고 결국 단점을 지키는데 너무 쉽게 살아버려요. 아주 쉽게 살았습니다.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자고 하고요.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되는데 이어야죠. 어떻습니까? 선수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2단 저침을 하면은 공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가두는 것은 붙이고 2단 젖혀서 이 한 점을 잡아도 탈출하고 그냥 이으면 양호 붙여서 너무 거뜬히 살아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가두질 못하고 실전에도 그렇게 뒀습니다만 여기를 지켰습니다. 다음에 이제 흙이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백도 여기를 이으면 사활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백도 여기 끊어 잡았습니다. 이렇게 교환이 되고
이제 흑이 여기 공격을 갔어요. 아까부터 노리던 자리죠. 이것은 차단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공격당하니까 다음에 이제 백이 이었는데요. 꼬부리니까 곤란해졌어요. 이제 할 수 없이 중앙으로 나갔는데 아주 괴롭게 됐습니다. 이 한 점은 잡히는 수가 있어도 여긴 밀어야 됩니다. 이 자리를 절대 밀어야 돼요. 절대 밀어야 됩니다. 한 번만 밀고 이어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대로 이제 살렸는데 꼬부리니까 이쪽에 끊는 수도 생기고요. 일로 못 칩니다. 석점 잡히죠? 여기 봉쇄가 지금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뒀는데요. 여기부터 이제 중반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려운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이 어떻게 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백이 중앙을 막고 싶은데요. 2단 젖히면 안 되고요. 여기 단점이 있죠. 늘면은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아파요. 요 끊는 단점을 이제 지키고 자꾸 밀고 나가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여기를 젖히면 끊을 겁니다. 끊는 순간에 대책이 없어요. 이쪽 치고 나오는 것 때문에 이으면 이 모양이 너무 나쁘죠? 어떻게 됩니까? 가령 여기 두고 벌써 엄청나게 기분이 나빠요. 이쪽은 안 죽어도 이미 이거 죽고 시작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망했습니다. 그냥 끊어도요,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인생은 고해라고 했는데 이런 바둑을 두시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디 둡니까? 이 양단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백이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거는 백이 무리죠. 단점이 많아서 무리입니다. 백이 이쪽을 수습하는 방법은 이쪽에 기대야 됩니다. 이쪽에 기대고요. 근데 늘어두면 보통인데 이렇게 조금 늦춰서 막아야 돼요. 이렇게 치받으면 이렇게 늘었어요. 이제는 그런 대로 잘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맛은 좀 나빠도요. 이 돌이 잘 막아서 이쪽에 합류하면 그 자체가 좋은 두터운 모양이 되죠. 이쪽을 지켜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붙이는 수, 이쪽 맛은 좀 없애지만 이 수를 두는 게 좋은 겁니다. 붙이면 저철에서 젖히면요, 젖히면 여기를 하나 두고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단수 치고요. 이렇게 늘어서 두터워졌죠? 여기 뒷맛도 나빠요. 이것은 흙이 좋은 행과가 못 됩니다. 붙이면 젖혀봐야 좋은 결과 안 나요. 늘어야 돼요. 이 변화는 이제 그런 대로 여기 둬서 이제 둘만한데 이런 데 단점도 있고요. 나와 끊는 게 좀 꺼림칙하죠. 아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 아까 들어왔을 때 입구자를 했는데요. 침입해서 이 공격이 잘 안 된다는 건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일로 받았는데 이제 갇히면 죽으니까 거의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좋은 수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여기로 있는 겁니다. 이게 도망가니까 빵따냄해서 실리도 알뜰하게 챙기면서 살았죠. 여기를 잇는 겁니다. 이으면 이거 죽는데? 이게 죽지를 않습니다. 바로 갇히면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죽어요. 잘 보시죠. 이렇게 두면 별로 대책은 없어 보이죠. 가령 이렇게 두면 막혀서요. 끊고 수상전을 할 수 있는데 수가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줄여서요. 여기는 5수 아닙니까? 여기 3수고요. 이건 뭐 수상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붙인 상황에서는 이제 흙이 거의 잡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둔 다음에요. 여길 두면 안 됩니다. 막혀서요. 여길 두는 겁니다. 이 수가 좋아요. 끊으면 넘는 게 선수가 돼서요. 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젖히면 여기를 뭐 이런 식이나 붙여서 이렇게 둬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4수, 3수예요. 흙이 먼저 둘 차례라 이게 또 반대로 백이 안 됩니다. 수상전이. 거꾸로 백이 잡혔습니다. 붙였을 때 이렇게 두고요. 일로 젖히면 막혀서 흙이 2수 부족이 되고요. 일로 젖혔을 때 끊으면 오히려 백이 2수 부족이 돼요. 이 수순이 중요한데 그러면 백은 끊지를 못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있고요. 이제 넘어가면 아직도 갇혀서 괴로울 것 같지만 여기를 매겨치고요. 매겨치는 수가 중요합니다. 매겨치고 끊으면 이 장면에서 이 백이 다 잡혔습니다. 그게 왜 잡혔냐? 그 수를 줄이면 촉촉수예요. 단수 치고 이렇게 치고요.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죠. 촉촉수로 잡혀버려요. 백이 저 이거 미치는 겁니다. 이 촉촉수로 잡혀서요.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 회원분들이 대국하실 때 많이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는 형태죠. 이렇게 들어가는 수 많이 쓸 수 있고요. 지켰을 때 이도를 살리는 게 가장 보통이지만 여기 빵 때려 먹고 아주 뒷맛 좋게 사니까 이렇게 있는 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꽉 막으면 당장 잡힐 것 같아도 이렇게 젖혔을 때 오히려 백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로 끊으면 넘어가서 수부족이 되고요. 일로 둬서 넘자고 하면 먹여치는 수가 좋아요. 먹여치는 수가 아까 설명드린 촉촉수를 만드는 수입니다. 그리고 끄는 장면에서 이미 잡혔어요. 이게 단수 계속 촉촉수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둑에서는 들어와서 이쪽을 지킨 거는 백도 정수지만 여기를 이어서 버티면요. 백이 당황합니다. 이 수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 변화는 제가 1급 두시는 분한테 강의를 하면은 감동의 물결이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친구한테 전화해야지.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 마늘모요? 마늘모도 있어요. 마늘모에서 또 잘못 두면 또 왕창 망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끊겠죠? 그때 이제 단수 쳐놓고
이렇게 젖히는 겁니다. 끊는 건 안 돼요. 끊는 건 여기 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수부적으로 죽었어요. 젖힐 때 이제 끊는 건 안 되고요. 요렇게 둬야 되거든요. 요렇게 두면 이제 있고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면 요렇게 두고, 요렇게 두고요. 요렇게 먹여치고요. 먹여치는 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히는데 사실 예, 바꿔 쳐야죠. 예, 바꿔 쳐야 돼요. 여기서 넘질 못하고요. 넘지 못하고 예, 이거 죽이고 요거 먹어야죠. 이득이 없어요. 개가 죽어서. 그래서 제가 이 상당한 비법인데 이 설명을 하면 이렇게 붙이는 거는 쉽습니다. 붙이는 건 이렇게 두고 이렇게 젖히면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홍사범 얘기 듣다가 망했다고 왜 망하냐? 입구자 두니까 대책이 없어. 다음 수를 몰라요. 이건 확실히 아는데 이걸 이제 치맞고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확실히 아는데 상대가 붙이질 않고 입구자를 딱 둬서 입구자도 잡히지는 않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죠. 좀 어렵습니다. 좀 심오한 변화가 있는 거죠. 윤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나? 저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중반 전퇴맥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중반 전퇴맥은 자충의 맥입니다. 바둑 둘 때 자충이 많이 되는데 전퇴맥은 자충의 맥입니다. 바둑 두실 때 자충이 많이 되죠. 될 수 있으면 공배 같은 거 잠깐 메우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공배를 메웠을 때 수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 형태 보시죠. 한 집 났고 여기 한 집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둬서요. 거뜬히 살았죠. 그러나 이 백은 잡힙니다. 이것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를 두고요. 이거 보태주는 수라 두기가 힘들죠? 단수 치는데요. 그래서 늘면 여전히 한 수 부족이죠. 그러나 여기서 잘 보시면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를 쪽 빠지면 아까는 이게 좋은 집이었는데 지금 여기를 못 둬요. 이거 자충이 돼서요. 그럼 요거 때리면 여기 단수 쳐서 그냥 옥집으로 잡히는 거죠. 묘미가 있습니다. 훌륭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요. 단수 치는 데까지는 외길이고요. 빠져서 잡히는 거예요. 그게 1선이를 먼저 치중을 해도 죽지 않아요? 처음부터요? 네. 처음부터 치중을 하면 이어서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공배가 여기 없어서요. 들어가면 안. 예. 그러니까 일선 치중하는 수가 될 때가 있어요.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형태일 때는 이 수가 좋아요. 여기 못 두잖아요. 지금 단수를 칠 수 있어서 여기 두면 여기 두고 이 경우는 치중수가 좋은데 여기 벼 있어서 안 됩니다. 여기 돌이 없어서요. 치중하면서 이어서 안 돼요.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자충을 만드는 거죠. 이거 어디요? 여기요? 단서도 죽고
아니 여기도 죽고 여기도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리저리 안 되는 겁니다. 아, 양쪽이 다 자충이구나. 예, 다 자충. 예. 이렇게 들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쪽 형태가 아까 우리 박지영 교수님 맥에 대한 거를 질문하셨는데 그 형태입니다. 두 점하고 같은 백두점하고 수상전인데 여기는 두수고요. 여기는 세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간 장면인데 이렇게 막으면 죽을 것 같은데 백이 잡힙니다. 백이 왜 잡히냐? 여기를 젖혀서 단수 치면 죽을 것 같은데 이어서 안 돼요. 들어가질 못합니다. 한 수 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 젖혀서 자충이 돼서 잡을 수 있다. 자충의 묘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끊고 늘어서요. 여기 끊어서 이쪽을 이으니까 이렇게 끊고 늘어서 여기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여기로 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끊어 놓은 돌이 있으면 젖혀서 이제 자충으로 잡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 형태 보시죠. 이쪽 형태도 저 형태보다 좀 발전된 형태인데요. 그냥 이렇게 젖혀 이으면 막혀서요. 여기 비어 있어서 흙이 한 수 부족이 되죠. 못 잡습니다. 그냥 여기를 줄여도요. 줄여도 그냥 이렇게 두면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둬서요. 여기 못 들어오고 여기도 못 들어가니까 이제 한 수 빠른 겁니다. 이게. 흙이 이 수상전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저쪽 끊는 수 같은 걸 이용하는 건데요. 하나 끊어 놓으면 돼요. 끊어 놓는 수는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수인데 하나 끊어 놓는 거로 이깁니다. 끊어 놓고 젖히면 수를 줄여야죠. 1루는 못 둡니다. 단수라. 1루 줄여야죠. 이렇게 줄이든지요.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못 들어가요. 여기요. 요거 끊어놔서요. 이 교환이 없으면 그냥 단수 치면 되는데 이 교환을 해놓으니까 여기를 못 들어가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끊어놓고서 수를 줄일 때 수상전에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요. 이렇게나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여기를 못 떠요. 여기요. 그러니까 이쪽이랑 비슷한 거죠. 저 마지막 저 문제는 이 형태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 형태는 끼우고 늘어서 자충을 만들었죠. 자충 만든다고 그냥 막 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두면 여기서 잘 보시겠어요?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 단수를 치면 이걸 못 때려요. 자충이 돼서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살았죠? 그러니까 먼저 빠지고 막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만 두면 참 좋겠는데 멋지게 자충으로 걸리죠. 근데 여기를 둬서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빠지면 안 되고요.
이 형태는 여기를 둬야 돼요.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됩니다. 여기 못 두죠? 단수 치면은 못 잊잖아요? 이렇게 잡게 되죠? 이제 잡을 때 잘 보시면, 이제 여기를 단수 치면, 때려야죠? 때리면 이렇게 쏙 내려가면, 이게 여기를 못 들어가서 잡히는 거죠. 여기를 먼저 두고요.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치면 때리는데 이렇게 상당히 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언젠가 오래전에 유튜브 같은 데 이제 올렸더니 연락이 왔어요. 홍삼은 뭐 강의를 갖다 정확히 해야지. 이게 왜 죽냐. 네? 어떤 연락이 왔느냐 한번 보시죠. 끼우고 단수를 치는데 때리기만 하면 빠져서 양자층으로 죽는데 이걸 때린다 이겁니다. 요걸 때려요. 네. 요걸 때리면 이 두 점을 잡겠죠? 그럼 여길 둬서 이게 왜 죽냐 이거죠. 패인데. 네? 그래서 다시 정확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우는 수는 좋은데 이렇게 두고요. 여기 둘 때 때리면은 쉽습니다. 빠져서요. 네, 못 들어가니까 쉬운데 때리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때리면 이거 때리면 이 패를 다퉈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은 못 잡는 거죠. 그냥 잡을 수가 있어요. 단수를 치지 말고 먼저 빠지면 돼요. 먼저 빠지면요. 여기 단수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요. 아 이거 따고 싶은데 못 때리네요. 참 이거 때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가끔 뭐 그냥 편하게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꼭 전화가 옵니다. 강의를 정확히 해야지. 1년에 한두 번이요. 제가 항상 여운을 남기고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광민 선생님이 오늘 제가 좀 어려운 수를 설명했는데 항상 이 글자로 포위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고 질문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정확한 여기 해법은 여기를 두고 뭐 쳐서 뭐 보통 때리면 빠져서 그냥 빠져서 쉽게 양자층이 되는데 패가 있으니까요. 끈끈한 버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수가 최선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치면 이렇게요. 상당히 묘미가 있어요. 백은 꼼짝도 못하죠. 이 설명을 오늘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옛날 생각이 나서 설명을 마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자충이 됐을 때 수가 많이 난다. 이런 자충의 묘미를 좀 오늘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끝내기 할 때요. 선수라고 막 공배 찌르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수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요. 지금 여유 있게 살아 있습니다. 이 형태는 살아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수가 안 됩니다. 이게 돌이 없어서요. 자꾸 이렇게 폼을 잡아봐야 여기 두면 이어서 그만이거든요. 돌이 있어서 자식이 되거든요. 돌이 왜 여기 생기느냐? 이렇게 이제 바둑 두다가요. 이렇게 이제 이쪽 뭐 전투하다가 선수한다고 멋지게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는 순간 여기 두면은 자축이 된다 이거. 그래서 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막 중간에 이 공배 찔러 놓고 하는 수를 될 수 있으면 안 두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형태도요. 제가 실전에서 본 건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나가서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 뚫어서 자충을 하나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 신나게 막 싸우는데 나중에 공배를 하나 메워서 여기를 하나 끊고 젖혀 이어서 잡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공배 하나 메워갖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 두면 막아서 잡혔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수가 상당히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를 찌를 때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끝내기 할 때도 선산집이라고 많이 찌르거든요. 오늘 강의에서는 그 자충 만드는 수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